그 특히 이제 거북이 등에다가 새겨놓은 그거는 거북이 배껍질에다가만 새겨놨다고 주장을 해요. 거북이 등껍질에는 새긴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청동 도구로는 그 당시 청동 도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동 도구로는 거기 새길 수가 없다, 글자를. 그래서 거북이 배껍질에다가만 새겨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 보여드리다시피 여기 거북이 등껍질에 새겨진 글자가 새겨진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실물을 한 20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 오래돼 가지고 많이 사그어 보이죠. 그러니까 쉽게 좀 푸석푸석하게 잘 들어갈 글자가 새겨질 것 같은데 원래는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거북이 등껍질은. 그래서 새기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번에 요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 아주 단단한 조개껍질도 일반적인 조개껍질이 아니라 그 진주조개인데, 이거는 그 진주조개에다가 조개껍질 안에 내부에다가 이게 글자를 파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각골문을 이렇게 내부에다가 다 파놨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도구로 이거를 파지 않으면은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청동으로 그거 파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는 아주 유명한 독일제 칼입니다. 이 스테인리스 칼인데 날카롭게 생겼죠? 이걸 한번 파보려고요. 여기 조개 껍질은 요 상아질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힘줘서 파는데 사실은 자국이 안 남습니다. 아무리 힘줘서 파도. 이 단단한 스테인리스 칼로 파도 지금 그 자국이 안 남습니다. 이게 망치로 두들겨서 팠는지 어떻게 팠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자국이 안 남아요. 지금요. 자국이 안 남습니다. 이게 아예 기스 하나도 내기 긁었는데 굉장히 깊이로 파졌어요. 이게 상당한 깊이로 파졌거든요, 글자들이. 그래서 그 도구보다는 아니 여기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조개껍질, 이 조개껍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조개껍질입니다. 그게 지금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게. 근데 청동으로 과연 팠을까? 그거 의문시가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흙표기인데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막 안에 드릴 자국이 다 보여요. 구멍을 뚫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끼우게 되어 있으니까, 조립식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긁어보려고요. 자, 칼로 긁습니다. 지금 자국이 나긴 납니다. 흔적 좀 나긴 나는데, 문대버리면은 자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칼로 이렇게 단단한 건데요. 이건 완전히 뭐 쇳덩어리 같습니다. 단단하게. 쇠보다 더 단단합니다. 지금 이 돌 자체가. 요거는 이제 표면에 뭘 칠을 해 놓은 것만 지금 긁혀지는 거기 때문에 안에 내부는 알 수가 없어요. 뭘로 그렸는지. 자, 여기에 보면은 요 줄들이 한번 보세요. 뭘 판 줄인가. 머리카락을 이게 뭐 기계로 이걸 파지 않으면은, 기계도 지금 현대 기계보다 어마어마한 기계로 판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 독일제 기계거든요. 근데 요거 날이 여기 다이아몬드 봉입니다. 이게 끝에 지금 현재 가공을 이런 걸로 하고 있거든요. 요 끝에가 다이아몬드 가루가 붙었어요. 이게요. 특수 제작제로 아주 이 봉 끝에다가 다이아몬드 가루를 이렇게 묻힌 겁니다. 요걸로 들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갈아가지고. 물론 이걸로 하면은 갈아치겠죠? 한번 갈아볼게요. 속이가 뭘로 생겼는지.
하얀 돌입니다. 옥이죠. 옥이 보이죠, 지금요? 이 옥입니다. 옥돌입니다. 옥돌에다가 얇게 칠을 한 거예요, 지금요. 검정색 칠을. 근데 우리가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옥만 가지고도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옥이 지금 이제 이런 옥 말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옥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데는 아주 좁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러면은 요게 습기가 요 안에 스며들 확률이 큽니다. 다른 데보다. 표면으로 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이쪽이 빨리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반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들이 잘 깨져요. 그런데 요 깨진 단면들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요거는 분명한 옥인데, 지금. 요거 갈아보니까 옥이에요, 지금. 요건 다이아몬드로 갈기 때문에 쉽게 갈아집니다. 다이아몬드로 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요거는 분명 옥이거든요, 지금요. 안에 내부가 옥이잖아요. 그런데 요런 데는 이제 깨진 자국들, 제가 깨진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 귀퉁이 깨진 것들을. 요 깨진 것들은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깨진 단면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고 장석의 형태, 그러니까 화감한, 푸석푸석한 화감한 형태로 생겼어요. 이게, 요런 부분들, 끝부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습기가 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완전히 껍데기를 다 벗겨보면은, 벗겨진 상태의 것이다. 그러면은, 요거 요 돌만 보고도 연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는 옥이 옥 원형질 그대로 남아있고, 요런 귀퉁이 부분만, 옥이 약간 변한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돌로.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대단한 조각품이거든요. 조형적으로도 어디에 조형적으로도 어디 다 살 곳이 없는 정말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조형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왜 검정색 칠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볼 거예요. 을 만든 사람들이 왜 검정색을 칠했을까? 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종족들이 자기 종족을 표현하기 위해서 칠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치우를 나타내는 글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치우의 이름이 치우, 군호, 구려라고 이제 서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구려란 말은 굉장히 많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그러면 이제 고씨들이 세운 구려국, 이제 앞에다 고자를 붙이면 고씨들이 세운 구려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해도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시리우스에서 온 종족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검정색이라냐면. 그래서 이제 다른 기록에 시리우스에서 온 종족들은 몸 색깔이 파랑색이었다. 청색이었다. 그런데 지구에서 het볕을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차 검정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몽고 반점입니다. 몽고 반점. 몽고 반점이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푸른색 반점이에요. 푸른색 반점이다가 점점 생활하면서 검게 변해가는 겁니다. 점점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 몽고 반점이라는 게 바로 시리우스에서 온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흑피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글자들이 써졌는데 이 글자는 뭐냐면은 종족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종족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게 이제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글자가 이제 대부분이 이 T처럼도 보이고 저기 그 T처럼도 보이고 우리나라의 우자로도 보여요. 한글에 요 글자하고 그 다음에 지읒자 요 글자하고 또는 여기 치읒자로 보이는데 요 글자가 많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요거를 이렇게도 써졌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써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치읒자로 보면은 치우로 읽고 요거를 읽으면 지우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치우 종족을 가리키는 기호예요. 이게 몸에다 검정색을 한 것 종족들이 대부분이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여성의 몸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몸에는 없어요. 여성의 몸에는 이게 여성 주도 국가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귀족들만 몸에 문신을 했기 때문에 여성 문명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성의 몸에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신이. 그리고 여기 치우라는 글자가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요게 이제 아래 하자가 표현된 글자도 많이 보이는데 이 아래 하자도 마찬가지로 치우가 우임금이 세운 그 하나라 요 하를 발음이 똑같거든요. 옛날에는 발음이 똑같으면 전부 다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라고 발음되는 요 글자도 물론 치우를 나타내는 글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글자예요. 이건 분명히 치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리우스에서 온 종족이 푸른색을 했는데 여기 햇볕을 받아갖고 점점 검정색으로 변했다. 이게 시리우스에서 온 성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 몸에다가 검정색을 칠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가면은 축제 때라든지 그러면은 그 시바신이라든지 무슨 신들을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몸에다 파란색을 칠하고 다닙니다. 지금 몸에다 파란색을 칠해요. 요것도 이제 보면은 저기 아지텍에서도 보면은 그 인신공양을 드릴 때 최고 이제 제사물, 최고 제물들한테 몸에다가는 파란색을 칠합니다. 파란색을. 왜냐하면 최고 제물이 신과 같은 신종족들이거든요. 그 파란색을 칠해요. 그러니까 원래 파란색 종족이었는데 지구에서 햇볕을 받아가지고 검정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구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구려 할 때 고씨들이 세운 구려국 이런 뜻인데 요건 개구자입니다. 개구자. 요게 이제 나중에 요 글자는 나중에 붙인 글자예요. 원래는 요게 개구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개라는 뭐냐면 시리우스가 큰 개자리 별이에요. 그래서 요 시리우스 종족을 표현한 겁니다. 요게 구자가. 여기 뭐 사슴 아름다울려 그렇게 해석하는데 요 글자는 원래는 여기가 말맞자 붙은 글자예요. 이렇게 다른 기록에 말맞자 붙어서도 나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읽느냐면은 거물말리어자예요. 전부 다 검정색과 관련돼 있어요. 검은말리어예요. 검은말 종족입니다. 여기 이제 시리우스와 상대되는 이제 오리온 자리를 상징해요. 오리온이 이렇게 활을 쏘고 있잖아요. 반신반마잖아요. 반신반마를 이렇게 상징을 하기도 하고 켄타우루스를 상징하기도 해요. 켄타우루라는 별을 여기에 사수자리, 그 다음에 사수자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반신반마거든요. 켄타우루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를 북두칠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북두칠성이 말처럼 빙글빙글 여기 북극성을 주위를 돌아다니니까 북두칠성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말은 검은말이라는 게 검은말 리어자라는 게 요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호를 구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구례라고도 써요. 이렇게. 구례라고도 쓰고, 또 다른 책에서는 구리라고도 쓰고, 이렇게 구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전부 다 국호입니다. 근데 요 구리라고 쓰든 구례라고 하든 구려라고 하든 간에 요 뜻은 뭐냐? 한글로 뜻은 검정색, 검은색이란 뜻이에요. 저게요. 그러니까 검은색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검정색을. 우리가 햇볕에 이게 살짝씩 타면, 구릿빛 피부라고 그러죠. 그러면 구리 색깔이란 뜻이 아니에요. 검은 피부란 뜻이에요. 구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고유어예요. 구리. 검정색이란 뜻이에요. 구리란 말이. 검은색. 야, 네 속이 구리다. 그러면 속이 시커멓다. 그런 뜻이에요. 구리다. 저는 구린 놈이야. 그러면 속이 시커멓단 말이에요. 검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의 이제 곰이란 말도 원래는 고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감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게 변해가지고, 요게 아래아가 상당히 발음이 막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 여러 가지 모음이 바뀌니까 곰이라고도 있고, 검이라고도 있고, 감이라고도 있고, 일본어에서는 검이라고도 있고, 이게 검이라고도 있고, 이게 거북이에요. 근데 요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이 동물들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그래서 곰이란 말도 검정색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검은색을 뭐라고 해요? 감색이라고 그래요. 감색. 감색이었어. 검정색은. 그래서 이 감다. 야, 바닥 감다. 그러잖아요. 감다. 검정색다. 검다란 말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검다. 검정색. 그런데 거물현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이란 말은 하늘을 표현한 글자지 땅을 표현한 글자가 아니에요. 땅은 황이야,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천신을 나타낸 거예요. 땅신이 아니라 천신이야, 천신. 그래서 환웅이 뭐 와가지고 곰한테 해가지고 곰이 빌어가지고 남자를 낳게 해달라고 빌어가지고 환웅이 뭐 선심쓰지 해갖고 뭐 당군이 생겼다? 코미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천신이 누구냐면 곰이에요, 곰이. 곰이 천신인 거야. 곰이 천신이고, 곰 새끼가 환웅이야, 곰 새끼가. 그거 전부 다 유조를 해버린 거라고. 모든 신하들을 다 유조를 해버렸어요. 남자들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여신들을 전부 다 비하하고, 여신이 원래는 천신인데 여신을 전부 다 지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모든 보석이라든지 광물, 아주 보석, 이게 여기 흑표를 만드는 이 강옥도 그 당시에는 완벽한 보석들이었어요. 보석이 저렇게 큰 거예요, 보석이. 보석이 큰 데다가 또는 저 당시에 저런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물론 현재도 보석이에요. 준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강옥 중에서 색깔이 유난히 좋고 그러면 뭐 홍옥이라도 나오고 비치도 나오고 만호도 나오고 뭐 저기에서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기 전부 다 강옥 일종이에요. 그것도 뭐 우리 사파이어라든지 뭐 루비라든지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저 강옥이 일종인 거예요. 강옥에 전부 다 보석들이에요. 저게. 그런데 이제 이 보석들은 계속 음기를 나쁜 기운을 계속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언젠가는 또 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들을 전부 다 흡수를 가득 흡수가 된 것을 쓴 게 생전에 저것들을 만들어 놨다가 나쁜 기운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하면은 그 나쁜 기운들을 발산을 못하게끔 이거를 칠을 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버리는 거죠. 매장자하고 같이. 발산을 못하게끔 하려고.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게 칠이 신비하죠. 지금 뭐 35가지의 원소로 밝혀져요. 35가지 합금이에요. 그런데 저 칠을 뭐 지금 방법이 없죠. 이거 칠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런 칠을. 만 몇 년 전, 지금
지금 학자들, 중국 학자들은 20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20만 년 동안 거기 땅 속에다 넣어보세요. 세상에 저게 붙어 있겠어요? 이게 온도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이, 몽고 지방 같은 경우는 1년에 5월 달까지도 땅이 얼어 있는데 땅 속에가 이게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서 저게 붙어 있겠어요? 다 벗겨져 버리지, 껍데기가. 근데 아직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붙어 있어, 아직도. 껍데기가.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무슨 기술로 만들었냐, 도대체 저게. 여기 35가지 원소 중에는 뭐 티타늄 같은 거, 최근에 발견된 원소,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원소들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기술을. 저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저 합금을 만들 수가 있느냐, 도대체. 뭐, 수수께끼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물론 이게 부장품이죠, 전부 다. 이게 죽은 사람들의 묘에 이렇게 같이, 매장하는 부장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말하면은, 우리 순장제도를 대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인물들을 넣는다는 건 이제 순장한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저거를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물들을 한 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옥 같은 게 이제 옥이 부식이 이제 표면에 습기가 이렇게 머금어가지고 그게 녹았다가 팽창했다. 습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팽창되고 그러면은 이게 점점 뭘로 변하냐면 대리석으로 변해요. 옥이 대리석으로 변하는 겁니다. 옥이 대리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갖고 이제 대리석이 더 풍화작용을 하면은 이게 화강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푸석푸석해져갖고 나중에는 모래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요게 변청 과정이 그렇게 땅속이라든지 얼고 막 이런 데서는 이게 쉽게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아까 같이 굉장히 작은 쪽, 아주, 이렇게 뾰족한 곳이 조각을 해갖고 이렇게 뾰족한 곳이 뿔끝이라든지 뾰족한 곳은 사방군데에서 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이렇게 화강암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깨진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걸 깨진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끝부분은 그 대부분이 완전히 사갑을 해가지고 화강암 상태로 다 변해 있어요. 옥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검정색을 칠해놨어도. 그러니까 여기 검정색을 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많이 부식이 돼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습기 침투를 방지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정색을 칠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검정색을 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황강태라는 분이 지금 북경에 옥기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강태라는 분이 흑피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정색 칠해지지 않았는데 크기가 1m 이상 막 2m 가까이 된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양반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10만 개 가지고 있어요. 1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10만 개.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2m 정도 되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옥돌이. 무게가, 이거는 이 강옥이라는 거, 이게 다 강옥이에요, 강옥. 문제는 연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강옥은 어디에서 생산되는 거냐면은 아까 신강성 허티엔에서 생산된 거란 말이에요. 신강성 허티엔이라는 데서 생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강옥 전체가. 이 신강성 허티엔에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키로수로 한 번은 몇 킬로나 되는지 모르겠네. 400, 4천, 한 5천 킬로 될 거예요, 5천 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10배도 넘는 거리를 어떻게 끌고 오느냐, 그거죠. 이게 2m짜리 하나 끌고 올라가게 해보세요. 어떻게 끌고 갔겠어요? 그게 몇 톤이나 되는데.
이게 보통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무거운 돌이란 말입니다. 이게 돌 자체가. 훨씬 더 무거운 돌, 쇳덩어리 같은 돌이에요. 무게가. 근데 어떻게 끌고 왔어요? 이걸 5,000kg를. 그 당시에 도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없었는데 뭘로 어떻게 끌고 왔느냐 이거야. 여기에 허티엔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가 츠펑이고 베이징 여대쯤이 지금 흑표기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여기까지. 상상 가능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저 돌들을 10만 개나 되는 돌들을요. 근데 우리가 땅속에 지금 묻혀가지고 아직 발견 못한 것도 그만큼 될 거라면 20만 개나 되는 돌을 어떻게 끌고 왔어? 어떻게? 예? 어떻게 끌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죠. 100길밖에 없어요. 100길. 100길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푸르게 보이는 곳이 뭐냐면요. 해변보다 바다 수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이것이. 바다보다 낮은 곳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전부 다 바다보다는 신강분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옛날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황하까지 연결이 돼갖고 지금 황하해가지고 지금 여기 섬서성이라는 곳이 섬서성은 뭐냐면요. 그 협곡이에요. 협곡. 깊은 골짜기란 말입니다. 거기 그래갖고 옛날에 서안이라는 곳에 서안에 12개 왕조가 전부 다 거기에다 수도를 정하는 곳인데 서안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 교통의 요지였어요. 지금은 서안이 전혀 낙후되어가지고 거기 쓸모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랬어요. 지금은 교통이 불편한 곳이에요. 서안이. 그럼 옛날에는 교통이 좋았었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서안에 강이 8개가 흘렀었어요. 옛날 기록에 보면은 8개의 강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8개의 강. 사통팔발의 도시였어요. 사통팔달의 도시였어요. 서안이라는 곳이. 지금 서안이 어디냐면은 여기 서안인데 시안인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된 거 상당히 파란 색깔은 낮았을 때 여기는 바다였습니다. 서안까지 안에 내륙이 바다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천수까지 이렇게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천수까지 내륙의 내였어요. 내 여기가. 그러니까 서안이 이쪽으로도 바닷길이었고 이쪽으로도 양쪽으로 다 바닷길이었어요. 강으로 다 연결돼 갖고. 그래서 이 서안에서 이렇게 지금 황하를 따라서 가면은 여기 이제 베이징 위쪽에 여기까지 지금 현재 여기 화대현까지 이 황하에서 요로까지 옛날에 물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옛날 배길이었어요. 전부 다 배로 운반한 거예요. 배로. 간단하잖아요. 이런 서안이 왜 12개 왕조가 전부 다 저기에다가 수도를 정했을까? 그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의 요지. 옛날에 그래서 여기에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에 배를 타고 양쪽으로 배를 다 타고 갈 수 있어요. 이쪽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요리 해가지고 전부 다 바닷길로 강길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 강이 전부 다 여기는 시리다리아 강, 야무다리아 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스피해 우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카스피해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강들이. 여기 카스피해까지. 그래서 요 카스피해까지 전부 다 100길로 다 운행을 한 거예요, 지금은. 페르시아까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배라는 게 바다를 통해가고 연안을 통해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내륙의 항로로 이게 강을 따라가는 거는 식은 죽 먹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이거 얼마나 가까워요 거리가. 유럽까지 곧바로 연결돼 버리는 게 100km 다. 이게 아시아 유럽이. 이렇게 대단한 장소가 서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려면요, 역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천문을 하셔야 하고, 두 번째 지리학 공부를 하셔야 해요. 지리를 공부를 하셔야지, 역사를 공부를 하지. 시크로드는 옛날에는 100길이었어요, 100길. 시크로드가. 그게 전부 다 낮은 땅이야, 지금 시크로드가.
그런데 그게 물이 싹 증발해버리고, 그 다음에 물이 땅속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래가 지금은 사막이 돼버렸지만, 거기는 굉장히 낮은 땅이에요. 전부 다 백길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가보시면은, 거기 이제 두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알아요. 이게 이제, 물론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보면은 거기는 이제 시커멓게 보이는데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땅도 시커먼 땅이 보여요. 이렇게 마치 길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여기가 이제 물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조그만 수로만 해가지고 이제 커다란 바다였는데 물이 점점 약고 강처럼 폭이 좁아진 거예요. 강처럼 폭이 좁아졌는데 거기에 물이 흘렀던 자국이에요. 여기 시꺼멓게 보여요. 왜냐하면 물 속에는 유기물질이 무슨 동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잖아요. 그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여기에 유기물질이 침정이 되어서 이 색깔이 다른 부위에 비해 다른 모래 땅에 비해서 이쪽이 검어요. 검은색 모래예요. 검은색. 멀리서 보면 검정색게 보여요. 약간 다른 데보다.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여기 가서. 아, 그러니까 옛날에 실크로드가 백길이었구나. 예? 이게 어디까지 백길이 이어졌냐면 카스피해까지, 이란 위에 있는 카스피해까지 연결이 된 백길이었어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백길로 다 연결됐다고, 내륙으로. 그래, 얼마나 편한 길이에요, 그게. 빠르고. 이 바닷길로 돌아가는 것보다 몇 배 더 빠르기도 하고, 위험되어 따르면은 위험이 거의 없죠. 그 풍랑이 세질 않으니까. 그런 백길로 운영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존재가 제가 보기에는 이 존재가 바로 신이에요.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예요. 이 존재가. 이 신적인 존재고 여기에 지금 현지 주민들 요 주민들하고는 요거는 현지 주민이에요. 여기는 그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요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문명이에요. 이 존재가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조각가예요. 조각가. 이 존재가. 자, 여기 꼭대기에 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요게 이제 새 모양처럼 생긴 머리에 상투 보호 덮개입니다. 이게 옥고라고 그래요. 옥고. 그런데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무식하냐면 이게 상투를 틀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은 상투 문화가 없으니까 상투를 틀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저거 모르니까 저것들이 발견되냐면 무슨 필통 맨날 우리 그 TV에 뉴스 나오면 필통 발견됐다고 나와요. 필통이 발견됐다. 필통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 나오거든요. 필통 발견됐대. 필통이 아니에요. 옥고예요. 옥고. 이게 여기 상투를 보호하는 관이란 말입니다. 모자예요. 일종의 관이에요. 이 상투 보호 덮개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의 상체에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존재가. 유일하게 옷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또한 유일하게 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검정 것들이 막 묻어있고 손가락 같은데 여기도 검정 것들 묻어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요거 그 흙표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고 흙표 벗겨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검정검정한 게 흙표옥이 칠했던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흙표옥을 벗기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돌에다가 지금 검정색을 칠한 거예요. 연장 같은 것도 보면은 밑에가 이게 이거는 뭐 특수한 무슨 이게 일반 농사 짓는 거라든지 뭐 이런 공구가 아니에요. 공구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기계를 어떤 특수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요거는 뭐 농사 짓는 도구처럼 더 보이긴 한데 알 수가 없는 도구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도구인지를 잘 모르겠고, 요것도 지금 무슨 용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골프채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무슨 곡괭이 같은 거 비슷하고요. 지금 놀라운 게 있죠. 컴파스 들고 있잖아요. 지금 한쪽 손에 컴파스를 들고 있어요. 컴파스를 들고 있고, 요 한쪽 손에는 여기 직각자 같아요. 직각으로 굽혀져 있거든요. 분명히 한쪽 손에는 컴파스를 들고 있으니까 한쪽 손에는 직각자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목공 같은 거 이런 게 어마어마한 기구들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컴파스를 들고 있을 수가 있지? 이게 굉장히 원시적 형태의 얼굴을 한 존재들이 컴파스를 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마라든지 무슨 당근이라든지 이런 거 뿌리를 지금 들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엄청난 큰 걸 들고 있고, 이쪽에는 분명히 옥수수거든요, 이건요. 옥수수를 들고 있어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옥수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미있는 게 콩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뭐 숫자를 대용할 때 콩으로 뭐 사용했기 때문에 콩을 아주 신성시하고 콩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리스 전체에서 콩을 상당히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집트 사람들이 콩을 안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메르 사람들도 콩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콩을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더럽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콩을.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전자 조작 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서는. 유전자 조작 콩이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 조작해 놓은 그 콩이 더럽다고 해서 안 먹었던 것 같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콩을 안 먹었다는 기록이. 그래서 이러한 게 정말 엄청난 농업이 있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자, 일단 이제 벼 같은 경우를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충북 청원군 소홀이라는 데에서 옛날 벽시가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보관되고 있죠. 벽시가 지금 흑피옥이 발견된 지역에서 좀 우측으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압록강 쪽으로, 그러니까 홍산 근처겠죠. 홍산 근처에서 탄화미를 발견을 했다. 탄화미, 이게 한두 벽시 몇 개가 발견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발견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게 군대의 군량 창고였던 것 같다. 이게 군량 창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있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탄소 측정하고 나와서 제가 이것에 대한 기록을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지금요. 오래된 쌀이었어요. 이 벽시를 조사를 해 봤더니, 요게, 이 벽시들이, 교배종이었더라. 이 벽시들이 교배종이었더라.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배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벽시라는 거는
다른 씨앗은 야생종이 있어요. 야생종이 발견된, 벽씨는 야생종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벽씨라는 건 야생종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벽씨가 지금. 그래서 벽씨인데 이게 교배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에서도 엄청나게 이게 오래전부터 이걸 재배를 해왔다. 요 발견된 것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재배를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농경이 우리가 아는 농경보다 훨씬 빨리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 농경 작물이 벼를 이었다는 거예요. 벼. 우리나라에서 벼를 심어왔다는 거예요. 벼를. 그 벽씨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전 세계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국사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 맨 첫 페이지에다가 한국 민족이 전 세계의 조상이라는 거를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다. 이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야. 이것보다 써놔야 할 건데 왜 안 해, 정부에서. 한국 민족이 전 세계의 가장 오래된 민족이다, 한국 민족이.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다는데 그거를 왜 안 가르쳐? 왜 텔레비에서 안 떠들어? 1년 365일 떠들어도 괜찮아, 이런 거는. 근데 왜 안 해? 이게 야생종이 없다는 거는 무슨 뜻하냐? 하늘 사람들이 하늘에서 씨앗을 가져왔구나. 아까 시리우스 인간들이, 시리우스에서 온 사람들이 시리우스 별에서 자기의 행성에서 요 벽씨를 가져왔구나.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데 이게요. 지구상에 있는 무슨 작물들이, 야생 작물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뿌리 이런 것들도 야생종 말고 야생종들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흑피옥 이 사람들 지금 무인지 당근인지 제가 보기에는 당근 모양 같아요. 이렇게 이파리를 싹 밑동이만큼 잘랐잖아요. 지금 당근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 농기구 들고 있잖아요. 뭔지 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꽹인지 뭔지는 농기구 들고 있잖아요. 한쪽 손에 농기구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밭에서 이거 커다란 이게 당근인지 뭔지 이게 홍당인지 모르지만 이거 들고 있잖아요. 이거 옥수수잖아요. 여기 옥수수 맞잖아요. 분명히 옥수수 껍데기 여기 씨앗 부분이고 여기 껍질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들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옥수수고. 요 작물은 지금 현재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나무 같기도 하고 뭐 대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이파리 모양은.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작물 같아요. 뭐 먹는 것 같아. 줄기를 먹는 것 같아요. 한쪽 손에는 여기 농기구를 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존재도. 그래서 이게 대규모 농사를 지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자, 여기다 보면 요것도 홍당무 같은 거예요. 보면 여기 뿌리가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파리 줄기를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지금 요 줄기를 자고 요것도 뿌리를 먹는 거기 때문에 요 뿌리를 캐가지고 줄기를 들고 가고 있거든요. 요쪽에 농기구를 들고 있어요. 한쪽 손에 지금. 요거는 뭐 케일이라든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케일 같은 건데 요것도 지금 이파리를 먹는 음식 같아요. 그래서 요걸 재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이파리를 땄어요. 큰 거를. 이파리를 따고 요쪽 한쪽 손에 농기구를 들고 있어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비슷한 거 무라든지 뭐 같아요. 무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파리를 잘라버렸거든요. 이게 줄기가 양쪽으로 뻗어나가가지고 여기 잘랐잖아요. 지금 들고 있잖아요. 무를. 그리고 농기구를 들고 있어요. 전부 다. 한쪽 손에. 자, 한쪽 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쇠망치. 이거는 정이죠. 한쪽 손에 정을 들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정을 들고 있잖아요. 정.
이 석조 공사를 했잖아요. 정으로. 이렇게 석조를 정으로 때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철기가 없었다면 뭘로 해요? 뭘로 돌을 때려요? 이게 철기예요, 전부 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얼굴 형태를 보세요. 이렇게 원시적이고 나체로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원시적인 이 존재들이 철기를 다 들고 있었다고. 이거 물건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그 가위, 쪽가위처럼 보이는데 쪽가위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저 현대 쪽가위하고 똑같이 생겼네 지금. 이거를 뭘로, 쪽가위를 어떻게 나무로 만들어 사용을? 이건 분명히 세다는 거죠. 강철이에요, 강철. 강철로 아니면 어떻게 쪽가위를 만들어요? 물론 원시적인 도구도 보여요. 이게 통나무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슨 나뭇가지 같기도 해요. 원시적인 도구들도 보여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이런 존재들한테 아까 하늘의 그 외부에서 세계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전체를 지배를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구를 줬다는 거죠. 이렇게 원시적인 도구들도 많이 보여요. 이렇게 돌멩이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돌 같아요. 이런 게 원시적인 도구도 많이 보이죠. 예. 이게 나무 몽둥이 같기도 하고 원시적인 도구가 많이 보입니다. 요거는 또 고무망치 같아요. 쇠망치 같기도 아니고 고무망치 같아요. 형태를 보면. 그리고 이런 연장 같은 경우에는 쇠 같은 연장이 들어요. 이것도 날카롭게 하면은 커다란 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스패너 들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현대식 스패너. 여기도 스패너 들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몽키 스패너고, 요거는 스패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요거는 커다란 한마를 들고 있고, 지금. 요것도 쪽가위 같은 거 들고 있고, 지금. 여기도 무슨 도구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도구를 들고 있고 이것도 무슨 농기구인지 뭔지 모르는데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것도 호미 같죠? 쇠로 된 호미 같아요. 근데 요게 재밌는데 지금 여기 소장자 한 분이 흑표구 소장하고 계신 한 분이 자동차 공업사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공업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오랫동안 자동차를 뭐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자동차 이게 정비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딱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 판금기구돼요, 이게요. 다른 용도는 뭘 쓰겠어요? 이게 자동차 판금기구돼요, 이게요. 그리고 자동차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이게 자동차 판금기구라고 하는데, 이게? 야, 보더니 이거 자동차 판금기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요 농기구들 다 들고 있잖아요. 호미 같은 거, 여기도 호미 같은 거 들고 있고, 여기도 다 들고 있죠, 농기구들. 철제 농기구 같아요. 이거는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건 무슨 기구를 들고 있고. 자, 여기도 농기구들입니다, 쭉. 농기구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농기구들 다 보입니다. 여기 농기구들입니다. 여기 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뭐 철제 같죠? 이게? 이거 삼지창처럼 보이는 것도. 네, 전부 다 농기구들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날카로운 철기처럼 보이고 철도기처럼 이렇게 다 농기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엔 못 빼는 빠루 같아요. 요것도 무슨 스패너 같고 커다란 기계를 돌리는 스패너 같아요. 저건 빠루 같고
또 보면은 뭐 삼지창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여기도 무슨 연장을 들고 있고, 요거는 뭐 수류탄 같기도 해요. 폭탄 같기도 해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칼 같은 거 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재밌는 게 나오네요. 이건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누가 보든지. 근데 제가 재밌는 게 그 공자, 중국에서 발현된 공자에 대한 연속극을 보다 보니까 그 공자가 자기 제자인 안회에게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용품 중에 하나가 부메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려주고 거기 가서 이제 석공한테 가가지고 옥으로 이걸 깎아오게 만들어요. 보니까 부메랑을. 그래서 그걸 제사에 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기로 중요한 제기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부메랑을.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이렇게 부메랑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도 아주 뭐 철제 무슨 연구가 있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제로 보이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철기들을 철제 여기에 철제 요거 수준 도끼들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도끼는 전쟁 무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도끼 다른 것들은 주로 보면 도구를 들면은 다른 한석에는 다른 물건들을 들고 있는데 요 도끼만 들고 있거든요. 된 반지입니다. 이게 옥반지예요. 옥반지도 보이고 여기는 옥으로 된 머리빗도 보이네요. 이게요. 여임금을 그 도요라고 그러거든요. 이 도란 말은 도자기란 뜻이에요. 도자기. 여임금이 원래 도자기를 굽던 사람이거든요. 순임금도 이제 어떤 설화에 보면 순임금도 도자기를 굽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고고학에서 도자기는 매우 초기에 나타나요. 근데 도자기가 아니죠. 이제 그 독이죠. 그냥 자기는 아니고 독이죠. 그냥 그 흙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일단은 그늘에다 말려가지고 그걸 불에다 구웠죠. 근데 약한 불에다 구운 거죠. 그거는. 약한 불에다 신석기 시대 때 도기가 먼저 나타나요. 도기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도기를 적어도 이 모양 보면은 여기에 흑표계에서 나타나는 그릇들의 모양을 보면은 그릇이 그 도자기 수준이에요. 도자기 수준. 중요한 게 하나 나와서 요거는 무슨 물병 같이 보이죠? 이게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 도자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도자기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할게요. 자, 요 밑에도 지금 도자기 접시 같은 걸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도 접시를 받치고 있거든요. 거기 밑에. 그래서 분명히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독이 이게 그냥 뭐라고죠? 빗살문이 톡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형태를 상에서 보면 도자기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빗살무늬 토기만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가마가 필요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가마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열을 높게 올려야 하니까. 이게 이제 불신이라는 게 불을 다루는 불신이라는 게 처음에는 불신이 뭐를 불신이라고 그랬냐면은 요게 이제 이게 그릇을 만드는 사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불신이라고 불렀어요. 불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릇 만들 때. 불로 구워야 되니까.
그런데 요게 나중에 대장장이를 불신으로 부르게 됩니다. 부르신으로. 대장장이를. 그래서 이 대장장이도 마찬가지고 그림 만드는 사람과 대장장이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불을 어떻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열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구워내는 달궈내는가 그 문제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적어도 아까 이제 청동기에 가면 1300도까지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러려 하면은 그렇게 이제 열을 많이 올리고 하는 방법들을 만들려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가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마를 만드는데 요 가마를 만드는 기술 이렇게 이제 가마를 만드는 기술이 뭘로부터 나온 거냐면 그릇을 만드는 기술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릇을 질그릇이든지 이걸 그릇을 만드는. 그래서 이게 그릇이 수준이 어느 정도로 발달됐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게 보면은 이게 철기 문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근데 아까 그릇의 형태를 봤을 때는 그 도자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철기 문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 높은 열을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을 정도의 열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열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회였다. 그러면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설명하면서 청동기를 설명할 건데, 요게 열을 올리려면 획기적인 발명이 뭐냐면요. 열을 높게 올리려면은 숯을 먼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숯이라는 걸 나무 장작을 떼어가지고는 이렇게 열을 못 올려요. 높게. 그래서 숯이라는 거를 먼저 발명을 하든지 또는 석탄을 발명을 해야 합니다. 석탄을 켜야 합니다. 땅속에서. 그래서 요게 필수적으로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이. 그래서 도자기를 만약에 구웠다 그러면 숯이라든지 석탄을 발견을 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역청이라는 거 발견했다. 기름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도자기 형태가 이렇게 매끈한 도자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불을 다룰 수 있다는 불을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 철기가 생산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과거에 어떤 다른 나라들 세계 안제패해보고 최대 강국 아닌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도대체. 옛날에 세계적인 대국이었고 그리고 최초의 문명이 우리나라 민족에서 퍼져나갔던 어떤 그게 지금 현재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보면요.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한 여신인 남무라는 여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먼 길을 가서 다시 자기가 걸었던 길을 되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는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다시 그 루트로 따라서 돌아오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왜 한반도에서 최초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이 바로 인류 최초의 민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이 원시 반본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인류 문명이 처음으로 퍼져나간 시대이듯이 지금은 그 시대가 다시 반복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나선형의 반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류가 그 우주로 향해서 우주 문명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인류가요, 다시. 그래서 이 시기는 원시 반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민족이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새로운 인류의 문명, 우주 문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주에는 그 홍산 문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